새벽 3시. 또 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요. 머리맡에 아내가 언제 사다 놨는지 모르는 작은 전등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저절로 왼쪽으로 갑니다. 40년 넘은 습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3년째 비어 있는데도 손이 자꾸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봉남입니다. 70세, 70살이에요. 혼자 삽니다. 은평구에 있는 24평짜리 작은 집에서요.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막노동을 40년 했어요. 막노동꾼이 무슨 보험을 들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 전에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매달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이나 덜 고생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몰랐던 거지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부부가 같이 일했는데도 늙어서 손에 남은 게 없는, 아니면 혼자 되신 분, 짝꿍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멀리 사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도 하는 겁니다. 저는 54년생입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제는 6이고 저는 셋째였어요. 초등학교만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그만 다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일을 도우라고요. 17살 되던 해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막노동 보조로 일했습니다. 시멘트 비비고 벽돌 나르고 철근 나르고 서울 겨울은 뼛속까지 시렸어요. 손이 다 트고 피가 났습니다. 여름에는 소뚜껑 위처럼 뜨거웠어요. 땀이 눈에 들어와서 눈을 못 떴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지요. 저녁에 자취방 와서 잠만 잤습니다. 26살 때 아내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밥집을 했습니다. 이름은 한금자였어요. 한금자. 옛날 사람 이름이지요. 제가 일하던 공사장 근처에 작은 밥집이 있었습니다. 점심마다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 밥 한 그릇을 더 퍼주더라고요. 마르니까 많이 먹으라고요.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제 시골 마을 교회에서 했어요. 형이 가지고 있던 양복을 빌려 입고 그 사람은 2만 원짜리 드레스를 빌렸습니다. 밥상 몇 개 차리고 손님들 소주 몇 병 마시고 그게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포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가스레인지하고 침대 하나 있는 방이었어요.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제가 일하러 갈 때 가지고 가도록요. 하얀 쌀밥에 김치하고 계란부침이랑 마른 멸치, 그것뿐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듬해에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년 뒤에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사내 셋입니다. 부부가 둘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겨울밤에 집에 가면 작은 방 창문에 아직도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 녀석 바지를 깁고 있었어요. 추위에 손이 굳어있는 채로요. 저를 보고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막노동꾼인 나한테 시집 온 거 후회하지 않냐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별걸 다 물어보네. 어디까지 같이 가나 보자고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한 글자도 안 잊혀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새 녀석이 자라고 다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큰아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 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지요. 저랑 아내가 여기저기 빚을 내야 했습니다. 어떤 다른 야간까지 일했어요.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연탄 배달, 아내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밥집 열고 오후에 빨래 일 다니고 밤에는 옷을 기었어요. 어떤 날은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두 사람이 식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줬어요. 부부가 둘이서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때는 늙어서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했어요. 늙는다는 게 뭔 일이었지요. 국민연금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디다. 한 달에 3만 원씩 내는 거였어요. 그걸 뭐하러 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버는 돈은 먹고 살고 새 녀석 학비 대기에 딱 맞았어요. 늙으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그렇게 굳게 믿었지요. 못이 밝힌 듯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 달에 3만 원이요. 저도 낼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술 한 잔만 덜 마시면요. 그런데 안 냈습니다. 66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없다고요?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졌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데서 돈 아끼는 게 잘못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결국 같이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수요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40년 동안 제가 짊어진 벽돌처럼 무거웠어요. 암이었습니다. 오래 치료해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내 손을 꼭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못 울었어요. 집에 와서야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치료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 너무 많이 든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 내가 평생 자네하고 자식들 빼고 뭐가 있냐고요. 다행히 암은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옆집 사람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환자가 5%만 내면 나라가 다 대줍니다. 5%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번 치료하는데 수십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공사장에 나갔어요. 66이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점점 줄었어요. 젊었을 때는 하루에 15만 원이었습니다. 66에는 8만 원밖에 안 됐어요. 어떤 날은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아예 못 벌었습니다. 아내가 1년 반 동안 치료받았어요. 저는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남대문 시장 현금 인출기 앞에 섰어요. 통장에 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머리가 텅 비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결국 다 뽑았어요. 보약하고 흰 국화 한 다발을 사갖고 갔습니다. 아내가 꽃을 보고 야단치더라고요. 늙어서 헛짓한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가슴이 칼로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웃어야 했어요. 67살 되던 해 2021년 가을이었어요.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아침에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요. 마지막 말 세 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잊지 않았어요. 그 세 마디는 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장례식은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크게 할 돈도 없었고 크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세 녀석이 왔어요. 우는 놈, 말 못하는 놈, 제 손만 잡고 있는 놈. 장례 끝나고 다들 또 떠났어요. 각자 자기 자리로. 각자 자기 인생으로요. 저는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침묵이 따귀처럼 얼굴을 때렸어요. 그날 밤 안 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침대 구석에서 동이 트도록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사놨던 그 전등을 바라봤습니다. 등은 켜져 있고 사람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그랬어요. 2주일, 한 달. 살이 10kg 빠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일한 마지막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쓰면 8년 만에 다 떨어질 거라고 계산했어요. 8년이면 75살이지요. 75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구로에 있는 작은 포장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어요.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일했어요. 1년 8개월 일했습니다. 69이 되니까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고는 그랬어요. 디스크가 2군데 있다고. 쉬어야 한다고요. 그만뒀습니다. 집에 왔어요. 통장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었습니다. 1년 만에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2천만 원을 다 써버린 거지요. 밤마다 돈을 셌어요. 세고 또 세고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요. 일은이에요.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더 살까? 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떤 날은 안 해야 할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 마디 중 세 번째 말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쪽에서 기다릴게. 일찍 오지 마. 당신 목 다 살고 와. 그 사람은 자기 목 다 살았어요. 저는 제 목 다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단골 카페에 갔어요. 은평구 동네 작은 카페였어요. 박씨 어르신이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72이고 저처럼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주인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요.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형님은 뭘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요? 박씨 어르신이 웃었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이지 국민연금은 얼마 안 돼. 그게 전부냐고 물었어요. 박씨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연금이 또 있어. 주택연금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박씨 어르신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있느냐고요.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 집을 나라에 담보로 맡기는 거지. 그런데 안 파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그대로 살아. 매달 나라가 돈을 주고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요. 왜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지요? 박씨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집은 오래됐어요. 24평이고 2억 원쯤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은행에 가서 한번 물어봐. 계산해 줄 거야. 그날 밤 동이 트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슬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희망 때문에요. 아내 떠나고 죽은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어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요. 동네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30분쯤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책상에 놓는데도 떨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옆집 사람이 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직원분이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저를 보고 살짝 웃어줬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잠깐 쉬세요.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서 제 앞에 놨어요. 손이 떨려서 컵 뚜껑을 떨어뜨렸어요. 저를 비웃지 않더라고요. 뚜껑을 주워서 책상을 닦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작은 친절, 그걸 못 잊겠어요. 주택금융공사 프로그램을 설명해 줬어요. 보증회사 거랍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자가 단독으로 사는 집이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나라가 집을 평가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줍니다. 본인이 돌아가시면 나라가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자식들한테 줘요. 제가 물었어요. 집이 2억 원이고 70살인데 얼마나 나옵니까? 직원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에 저를 봤습니다. 60만 원쯤 나오시겠어요? 60만 원이요. 매달이요. 죽을 때까지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분이 또 물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셨어요? 네. 작년에 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매달 93만 원이 들어오시는 거네요. 안정적으로요. 93만 원.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시큰거렸어요. 그분이 또 물었어요. 저금해둔 돈은 있으세요?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비과세종합저축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만 65세 이상만 되는 거예요. 이자에 세금이 안 붙어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통장보다 이자가 더 들어와요.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습니다. 20분 만에 끝났어요. 은행에서 나왔어요. 걷는 발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서울 늦가을이었어요. 은행잎이 노랬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미리 타놓은 커피를 제사상 위에 올렸어요. 앉아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작게 말했어요. 여보, 나 살 수 있게 됐어. 살 수 있게 됐어, 여보. 한 달 뒤에 서류가 다 끝났어요. 2달 뒤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웠어요. 혹시 오류가 있을까? 입금이 안 될까? 아침에 은평시장 현금 인출기로 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어요. 60만 원.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장 보러 가시는 아주머니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분들은 모릅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땀 안 흘리고 받은 첫 돈이라는 걸요. 40년 일한 인생에서 일 안 하고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살 수 있게 됐어. 아내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박씨 어르신 만난 날, 친절한 은행 직원, 컵 뚜껑 떨어뜨렸을 때 책상 닦아주던 거, 그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했습니다. 빈 의자만 있는데요. 그날 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덜 외로웠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달라졌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블랙커피를 내려요. 창가에 앉아서 혼자 마십니다. 7시에 응봉공원으로 산책 갑니다.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운동해요. 박씨 어르신, 마른 생선 파는 이씨 할머니, 경비원 하다 그만둔 김씨 어르신, 남편 일은 박씨 할머니, 한 바퀴 돌고 간단한 운동하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죠. 8시에 집에 와서 흰죽을 먹어요. 삶은 계란 하나하고 김치 몇 조각. 간단하지만 충분해요.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어르신들 모이는 곳이에요. 1시에 열어요. 장기, 고스톱, 텔레비전, 안마기, 뜨거운 차도 공짜로 줍니다. 박씨 어르신하고 장기를 둡니다. 노인 2명이 어린아이처럼 옥신각신하지요. 저녁에 와서 작은 밥상을 차립니다. 고등어 조림, 두부찌개,
산나물 몇 가지, 혼자 먹는데도 그릇 두 벌을 놓아요. 젓가락 두 짝, 작은 공기 두 개. 한 그릇은 제 거, 한 그릇은 아내 사진 앞에.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미쳤다 해도 좋아요. 이게 제가 매일 그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그 사람을 못 봐도 다른 방법으로 봅니다. 매달 100만 원쯤 받아요. 50만 원 쓰고 50만 원 남기지요. 남은 돈은 비과세 통장에 넣어요. 분기마다 이자가 몇만 원씩 들어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은 돈이 생겼어요. 이른해 처음 남은 돈이에요.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그 돈으로 아내 영전에 국화꽃을 사놓아요. 손주들 생일에 선물도 사고요. 손주가 넷 있어요. 큰애가 10살, 막내는 아직 못 걸어요. 한 명씩 생일에 봉투에 5만 원씩 보내요.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제잘제잘 들리지요. 일주일 내내 기뻐요. 정신없을 정도로 기뻐요. 작년 추석에 식구들이 다 왔어요.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주 넷, 집이 가득 찼습니다. 큰 며느리가 음식을 했어요. 저는 소주 한 병을 사와서 새 녀석한테 따라줬어요. 큰아들이 저를 마루로 불렀습니다. 부자 둘이서 소주를 마셨어요. 보름달을 봤어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힘드시지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요. 제가 그랬어요. 안 힘들어. 아빠 돈 있어. 친구도 있고 매일 엄마 사진에 이야기도 해. 그놈이 오래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잘 못 챙겨드렸어요. 미안해할 거 없다고 했어요. 너도 고생하지. 처자식. 1. 아빠 다 알아. 그놈이 울었어요. 40살 먹은 사내가 마루에서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렸어요.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아빠는 자식한테 우는 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추석부터 매주 전화가 옵니다. 큰아들은 수요일, 둘째는 금요일, 막내는 토요일에 전화해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각자 한 요일씩 정해놨어요. 왜냐고 안 물어봐요. 자식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동안 표현을 못한 거지. 10분짜리 전화 한 통이요. 아빠 밥 먹었어요. 잠 잘 잤어요. 그거면 돼요. 자식들 짐이 되지 않아요. 아내 떠난 다음부터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저 혼자 챙길 수 있어요. 자식들은 전화만 해주면 돼요. 이제 아내의 마지막 세 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약속한 대로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이 차가운데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은 이미 피곤했어요. 갈 때가 다 됐는데도 눈을 뜨려고 했어요. 저를 보려고요. 첫 번째 말, 여보 한평생 고마웠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고맙다는 거지. 제가 뭘 해줬다고. 평생 고생만 했는데요. 밥 먹을 때 소금하고 김치만 있었지요. 헌옷 입고, 고무신 신고, 셋집에서 살고, 외국 여행 한번 못 갔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말, 여보 건강하게 살아. 너무 슬퍼하지 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식한테 당부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 남편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았어요. 세 번째 말, 저쪽에서 기다릴게. 일찍 오지 마. 당신 목 다 살고 와. 저더러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목 다 살고 오라고요. 그 세 마디 한 글자도 안 잊었어요. 제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왜 재혼 안 하냐고. 아직 건강한데. 외로우니까요. 저는 그냥 웃지요. 평생 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충분해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외롭지 않아요. 아내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루 종일 곁에 있어요. 아침에 커피 2잔, 점심에 그릇 2벌, 저녁에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인사도 해요. 살아있을 때 하던 그대로요. 3년 됐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익숙해졌어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요. 저보다 2살 위인 분들도요. 여러분 아직 거기 계세요. 아직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자기 집이 있으시면 은행에 가세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라가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도 평생 세금을 다 냈어요. 이 나라를 무에서 일으켰어요. 늙어서 좀 받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까울 거예요. 이 집은 자식 줘야지. 저도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자식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자식들 사는 거 다 괜찮아요. 집을 남겨줘봐야 팔아서 써버려요. 몇 년이면 다 없어져요. 흔적도 안 남아요. 재산보다는 교훈을 남기겠어요.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빠. 자식한테 돈 안 빌리는 아빠. 죽을 때까지 인격 지키는 아빠.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네, 평짜리 집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지요. 집이 없는 분들도요, 방법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요. 임대료 보조도 있고 무료 점심도 있어요. 노인 일자리도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가벼운 일이에요.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평생 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가난을 겪었어요. 새마을운동 시대를 겪었어요. IMF 위기도 겪었어요. 오늘 여기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전투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가끔 경로당에 앉아서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요. 북에서 피난 오신 분, 4살부터 고아였던 분,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던 분, 한 분 한 분이 소설책 한 권이에요. 그걸 오후에 서로 들어줘요. 어떤 날은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셔요.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한 분씩 음식을 가지고 와요. 이씨 할머니가 마른 오징어 반마리, 박씨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절임, 김씨 어르신은 두부. 어르신들이 막걸리 몇 잔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할머니들은 처녀처럼 깔깔 웃어요. 박씨 어르신이 옛날 트로트를 불러요. 옛날에 이태원 술집에서 부르던 거요. 기억나세요? 방 안 사람들이 다 같이 불러요. 이씨 할머니는 춤도 추세요. 명주 손수건을 들고 빙빙 돌리시면서요.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아내 그리워하는 것도 잊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밤에 와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슬퍼하지 마. 잠깐 즐거웠어. 그 사람이 밤바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을 때도 항상 제가 즐겁기를 바랐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동네 윤씨 어르신 이야기예요. 72이셨어요. 저처럼 혼자 살았어요. 사모님이 오래전에 떠났고요. 아프셨는데 병원에 안 가셨어요. 멀리 있는 자식들 신경 쓰게 하기 싫다고요. 사흘 동안 나오시는 걸 못 봤어요. 동네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윤씨 어르신이 안 계셨어요. 혼자서, 그 집에서. 언제 가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좀 더 자주 갔어야 했어요. 윤씨 어르신은 밖에 나가는 걸 꺼리셨어요. 자식들 짐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음에 담고만 계셨지요.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아침마다 동네 분들이 공원에서 만나요. 서로 인원수를 확인해요. 이씨 할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으셨어요. 제가 2만 원짜리 중고전화기를 사드렸어요. 번호 누르는 법, 받는 법, 거는 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손이 떨려서 2주일 동안 못 누르셨어요. 결국 익히셨어요. 매일 아침 저한테 전화하세요. 최씨 나 살아있어요. 그 농담이요. 들으면 눈물이 나요. 사실이거든요. 살아계신 거죠. 우리는 혼자 살아요. 그래도 진짜 혼자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밤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서로 웃을 수 있고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혼자 살지 마세요. 친구를 찾으세요. 동네 경로당에 가세요. 집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았어요. 동이 막 트고 있었어요. 은평구 길거리가 아직 한산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요. 66이신 분, 62살 아주머니, 75이신 어르신, 노부부가 같이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돈 걱정하시는 분, 외로움에 슬퍼하시는 분, 떠난 사람 그리워하시는 분,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몇 년 전에는 여러분 자리에 있었어요. 밤늦게 침대에서 잠 못 들고, 통장 돈을 세고 또 세고,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잘 살았나? 자문했어요. 가족한테 충분히 했나? 자문했어요. 그 감정들 다 알아요. 3년 동안 매일 밤 겪었어요. 이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은행 광고도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돈 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길은 진짜 있어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갔어요. 여러분도 가실 수 있어요.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길을 먼저 간 어르신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받는 돈도 달라요.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혼자 계산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한마디만 하세요. 아가씨, 주택연금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시작이에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마디, 어르신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직원분이 알려줄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이야기가 끝에 가까워졌어요. 밖이 다 환해졌어요. 오늘 은평구 날씨가 좋네요. 매일처럼 공원에 가서 어르신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웃지요. 보통 하루예요.
저한테는 매일이 작은 선물이에요. 3년 전에는 오늘까지 살 줄 몰랐어요. 웃을 수 있을 줄도 몰랐어요. 지금은 있어요. 살 돈도, 친구도, 남은 인생에 작은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세요. 60년 넘게 남을 챙겼어요. 이제 자기를 챙길 때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누가 부모가 돼요. 누가 짝꿍이 돼요. 자기가 뿌리예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도 있어요.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요. 돈 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나 한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작은 기쁨 하나도요. 인생에 좋은 게 많아요. 잊고 사는 것 뿐이에요. 오늘 밤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깨끗한 옷 하나 입으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한마디만요. 아가씨,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처럼 컵 뚜껑을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직원분이 책상을 닦아줄 거예요. 비웃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친절한 이유예요. 노인을 돕는 사람이 아직 있는 이유예요. 이게 이 세상이 아직 정말 친절한 이유예요.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아직 있어요. 제 이름은 최봉남이에요. 70살이고 은평구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아내 이름은 한금자예요. 저보다 3년 먼저 갔어요. 매일 그 사람을 떠올려요. 제 이야기는 진짜예요. 따라하고 싶으시면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직 시간 있어요. 아직 건강하세요. 1시간 가까이 잃은 살 노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간에 안 끄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이제 저는 가서 커피 한 잔 더 내릴게요. 아내 제사상에 올리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원에 가요. 어르신 친구들을 만나요. 매일처럼 하루를 시작해요. 충분한 하루예요. 온전한 하루예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예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믿어요. 오늘 시작하시기만 하면요. 한마디, 한 걸음, 한 번 문을 여는 일. 그거면 충분해요.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